PTN 100이 푸틴 이후에 러시아 국가 주도의 임대료 나눠먹기, 엘리트 집단 이익 나뉘어 대혼란 예상. 채텀 하우스 2023년 5월 24일 덩칸 앨런 러시아의 미래 국가 시스템의 구조와 역학은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으며 많은 분석적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러시아 국가의 내부 활동과 의사결정 과정은 불투명하고 접근하기 어려우며 러시아의 전면적인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에도 서방 정부의 이해에 도전했다. 이 브리핑 문서는 저자가 구성한 하나의 엄격하게 정의된 시나리오, 즉 우크라이나의 활발한 분쟁 단계가 러시아의 패배로 끝나고 블라디미르 푸틴이 러시아의 대통령에서 물러난다고 가정함에 따라 어떻게 국가의 정치 및 경제 시스템 그리고 그 외교 정책 방향을 형성할 수 있는지 조사하려고 시도한다. 이 보고서는 2027년 말까지 이 시나리오에서 2023년 중반에 우리가 보는 것을 기반으로 러시아 국가 시스템의 핵심 기능을 광범위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어 주요 정책 기반 영역에 걸쳐 예상되는 결과의 스펙트럼으로 이어진다. 요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군사적 패배를 겪고 블라디미르 푸틴이 대통령에서 물러난다면 2027년 말까지 러시아 국가 시스템의 핵심 기능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을 기반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관리된 리더십 승계조차도 상당한 불확실성을 촉발하여 정치, 경제 및 외교 정책 영역에 걸쳐 광범위한 스펙트럼에 예상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러시아의 정치 체제는 본질적으로 권위주의로 남을 것이다. 지도 원칙은 하향식 안정성과 질서가 될 것이지만 엘리트 분열의 가능성은 현실이 될 것이다. 제한된 통제 완화와 훨씬 더 억압적인 모델 사이의 공간에서 정치적 진화가 일어날 것이다. 러시아의 경제 시스템은 유가에 의존하고 높은 GDP 성장을 창출할 가능성이 낮은 국가 주도의 임대료 분배 메커니즘을 계속 기반으로 할 것이다. 상태 제어가 약간 적거나 더 많은 변화가 변두리에 있을 것이다. 서방과의 경제 관계가 크게 축소되어 러시아가 아시아와 더욱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될 것이다. 외교 정책에 대한 급진적인 재평가는 광범위한 국내 정치적 변화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러시아의 새로운 지도자들은 상황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국을 강대국으로 볼 것이다. 외교 정책은 권위주의적 축소 내부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서방과의 제한된 화해와 강경, 고립주의 전투적인 반서방 입장 사이의 스펙트럼에 따라 전개될 것이다. 러시아의 야망과 능력 사이의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다. 소개. 이 브리핑 문서는 러시아의 미래 국가 시스템의 잠재적인 강점과 약점을 고려하는 프로젝트의 일부이다. 해당 연습을 위한 분석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해 이 백서는 분석적으로 테스트하지만 관리 가능한 기간인 2027년 말까지 러시아의 정치 시스템, 경제 시스템 및 외교 정책 방향이 어떤 모습일지 조사한다. 처음부터 명확히 하자면 이것은 예측이 아니다. 대신 이 논문은 저자가 구성한 긴밀하게 정의된 하나의 시나리오가 어떻게 전개될 수 있는지 조사하려고 시도한다. 4가지 기본 가정과 일련의 사건을 촉발할 수 있는 8가지 잠재적 동인 또는 프로세스를 식별하여 러시아에 대해 가능한 다양한 결과를 설명한다. 물론 다양한 가정과 동인을 선택하면 동등하게 타당한 대안 결과를 더 광범위하게 구상할 수 있다. 작성자의 판단에 따르면 이 특정 시나리오는 실현 가능성이 낮지만 이를 연구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 첫째, 그것은 우크라이나에서 활발한 갈등의 단계에 다소
확실한 끝을 가정하여 러시아의 발전에 대해 분석적으로 생각할 상대적으로 명확한 기반을 제공한다. 물론 전쟁은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여 매우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하여 서방 정부가 명시한 정책 목표가 종종 명확성, 일관성 및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시나리오는 일부 의사 결정자가 명시한 보다 과격주의적인 목표와 일치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서방 정부가 다루어야 할 러시아의 종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 셋째, 이 시나리오는 러시아에서 푸틴 이후의 리더십을 상정한다. 강조해야 할 것은 서방 정책의 목표가 아닌 이 사태는 서방 정부가 조만간 싸워야 할 중요한 사건에 대해 생각하도록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이 백서는 러시아의 미래에 대한 더 광범위한 분석적 논쟁에 기여하지만 러시아의 현재와 그것을 형성하고 있는 일부 내부 및 외부 세력도 반영한다. 한 해설자는 2010년에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많은 경로 기록 중 어떤 경로로 내려갈지 말할 수 없더라도 경로의 레이아웃, 갈린 길 및 교차로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여전히 유용하다. 다른 것이 없다면 이벤트가 전개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빠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동시에 미래에 대해 체계적으로 생각하려는 시도는 현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특정한 규율과 관점을 부과한다. 하나는 현재, 현실의 다양한 측면이 어떻게 함께 어울리는지 생각해야 한다. 시나리오. 이 백서의 기반이 되는 시나리오는 4가지 기본 가정과 8가지 잠재적 동인으로 구성되며 2027년 말까지 진행된다. 핵심 가정. 우크라이나 주둔 러시아군은 2023년 하반기에 1년의 대패를 당한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늦어도 2024년 중반 이전에 휴전협정에 서명한다. 러시아는 크리미아와 돈바스를 포함한 우크라이나의 모든 점령 지역에서 철수하는 데 동의한다. 일부 서방 경제 제재가 해제된다. 최종 평화협정은 아직 파악하기 어렵다. 눈에 띄는 문제로는 러시아가 배상금 지불을 거부하거나 혐의가 있는 전쟁 범죄의 기소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서방 경제 제재는 2022년 2월 24일 이전보다 더 광범위하게 유지된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러시아의 엘리트들이 그의 후계자에게 질서 있게 권력을 이양하도록 설계한다. 결과적으로 이는 정치적 안정을 위한 단기 기반을 만들어 중앙 국가기관이 통합된 전체로서 국가를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2027년 말까지 전체 기간 동안 적용되는 잠재적 동의는 내부, 러시아 내부 운영과 외부에서 러시아에 영향을 미침로 나눌 수 있다. 내부 드라이버, 권위주의적 국가 자본주의의 기존 모델 유지를 선호하는 강력한 국내 세력, 엘리트와 사회 사이의 정치적 또는 경제적 개혁에 대한 제한된 국내 압력. 2022년 2월 24일 이전에 존재했던 것보다 러시아와 주요 서구 강대국 간의 경제적 단절이 훨씬 더 커졌다. 우크라이나에서 군사적 패배로 인해 러시아 엘리트와 서방 강대국에 대한 불만이 만연해 있다. 외부 드라이버, 국제 시스템 내에서 정치적, 경제적 힘의 균형이 아시아, 특히 중국과 인도로 계속 이동한다. 글로벌 경제 전망의 지속적인 혼란, 이에 지속적인 공급망 중단, 금리 상승, 압력 및 금융시장 취약성, 탄화수소 소비에서 벗어나는 유럽 에너지 부문의 전환 가속화,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 이후 러시아와 주요 서구 열강 간의 정치적 관계 부분적 안정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는 크게 깨진 상태로 남아있다. 예를 들어 전쟁의 정치 경제적 여파, 우크라이나의 주권에 대한 러시아의 공식 인정을 포함하는 최종 평화협정의 부재, 더 광범위한 유럽 안보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깊은 차이를 감안할 때 리더십
승계 전환점. 고려 중인 시나리오에서 중요한 시점은 푸틴 이후의 지도력으로 권력을 이전하는 것이다. 잘 정리된 승계는 작성자의 기본 가정 중 하나이지만 이것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검토하면 그럴듯한 결과에 대한 논의를 고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위에서 설명한 대로 이 가정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상반기 우크라이나에서 군사적 패배로 블라디미르 푸틴은 대통령에서 사임해야 한다. 이 시나리오에서 전장에서의 굴욕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실패를 알리고 푸틴 정권의 국내 정당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러시아와 같은 권위주의 체제에서 일반적으로 지도력 교체에 가장 근접한 원인인 공무원 및 기타 정권 충성파의 갑작스러운 대량 퇴위 현상을 촉발한다. 국내 보안 조직의 핵심 부분은 푸틴 정권에서 중추적인 위치를 고려할 때 푸틴에 대한 움직임에 직접 관여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경제 관리에 대한 전문 지식이 미래의 새로운 정권에 필수적인 정부 기술 관료들과 합류할 것이다. 그들의 행동을 합법화하기 위해 이 엘리트 이익 동맹은 아마도 러시아 연방 헌법 92.2조에 따라 푸틴이 사임했으며 사임 후 3개월 이내에 새 대통령 선거가 실시될 것이라고 발표할 것이다. 92.3조에 따라 현재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는 일시적으로 대통령 권한을 갖게 된다. 저자 가정의 후반부는 러시아의 엘리트가 푸틴의 후계자에게 권력을 질서 있게 이양하도록 설계한다고 명시한다. 이를 위해서는 엘리트들이 함께 모여 대통령 후보의 공통 후보를 식별해야 한다. 이론적으로는 그들이 그렇게 할 강력한 이유가 있다. 권위주의 체제에서 새로운 지도자로의 전환은 엘리트들에게 스트레스와 불확실성의 순간이며 분열이 불안정을 촉발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 질서 유지에 대한 우려는 아마도 우크라이나에서 돌아온 퇴역 군인의 유입과 관련된 폭력 범죄의 증가에 대한 우려로 강화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떠오르는 지도부는 정치적 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경제에 지휘할 높이에 대한 신속한 통제권을 확립하기를 원할 것이다. 후계자의 동의한 엘리트 그룹은 아마도 관리형 대통령 선거를 가능한 한 빨리 준비하기를 원할 것이다. 유권자들이 기름 부음받은 후보를 지지하여 새 정권의 권위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 초기 단계에서 새 대통령은 엘리트 계급의 연합을 대표하고 그들의 이익을 옹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선택되었을 것이며 엘리트 간 협약이 무엇이든 고려해야 할 것이다. 푸틴 대통령 이후의 초기 단계는 지난 100년 동안 여러 사례가 있었던 집단 지도부와 유사할 가능성이 있다. 결정적인 차이점은 1991년 이전의 정치국 또는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형태로 존재했던 것과 같은 제도화된 포럼이 없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과두제가 새로운 정권 출범을 감독할 수 있다. 안보리 또는 국무원과 같은 기존 기구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조정될 수 있다. 또는 새로 생성될 수 있다. 어쨌든 중요한 결정은 러시아의 네트워크 상태를 구성하는 비공식적이고 개인화된 채널을 따라 여전히 내려질 것이다. 잠재적으로 소란스러운 승계를 탐색하면서 러시아의 국가 시스템이 2027년 말까지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까? 다음 세 섹션에서 이 질문을 다룬다. 던컨 앨런 덩칸 앨런은 채텀하우스 러시아 및 유라시아 프로그램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내TV의 싱크탱크 뉴스입니다. 세계 두뇌 집단의 연구 성과를 알기 쉽게 요약하여 소개합니다. 요약 정리 PTN 박종귀 박사 센헤이트부 gmail.com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